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에 달린 것은 얇지만 대충 주워 섬기고 오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이번 주제는 영화 서복입니다. 김스볼의 한 줄 평, 한 줄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 서복은 죽음과 불사에 관한 이야기며 어떻게 보면은 불사가 좀 죽음보다 좀 무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영화에서 이 불사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슬픔을 겪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밈과 합쳐서 한 줄 평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불사 멈춰! 불사 멈춰! 멈춰! 네, 좀 더 디테일한 줄거리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화면의 난장판으로 가기 전에 이 영화 서복은 이 서복이라는 인공 생명체가 탄생되면서 생기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컨텐츠에서 좀 달게 많이 사용돼 있었는데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인간의 손에서 탄생된 존재에 대한 비슷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짧게 뭐 서로 얘기하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뻔하죠. 이거는 에반게리온 아닙니까? 뻔해. 너무 뻔해. 그것도 생명체로 치는 겁니까? 아니 나는 이거 에반게리온 표절이라고 생각해. 에반게리온은 그래도 좀 약간 저 신계가 있어. 완전 사람 손은 아니야 좀.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도에서부터 복제해낸 거니까. 그렇죠. 그죠? 네. 복제해낸 근데 것도 아니죠. 사도죠 원래. 사도의 복제품은 맞죠. 복제품 맞나? 그건 에반게리온이고 사도는 이제 좀 약간 신계에 가까운 거고.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서복이 아야나미 레이의 복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아. 진짜로 하는 짓거리나 똑같습니다. 소름 끼치게 연기 톤은 진짜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 맞아. 머리가 디테일하게 까주겠어 이따가. 저는 영화 AI가 생각 많이 났어요. 그렇죠. 정말 AI가 재밌었죠. 생각날 수밖에 없죠. 생각 많이 났어요. 이게 일단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냈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인간으로 창조한 존재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잖아 그 존재가. 그렇죠. 그런데 인간성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간만이 고유하게 고민하는 삶과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AI도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뭐 이것도 스포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돼 스포 멈춰. 너무 옛날 거라서 스포가 아니라 이건 발굴 아이가? 2001년작인데 발굴 아이가 발굴. 근데 30년도 안 됐네요. 마지막에 남아서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이 다 멸종하고 그 AI 그 주인공 꼬마 로봇만 남아가지고 인간 문명에 대한 정보를 외계인들한테 전수해주잖아, 전달해주잖아, 그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네네. 혹시 뭐 정닥터는 뭐 비슷한 저는 얘기해요? 영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아예 다른 걸로 저 마인부와 인조인간들이 새로운 생명체죠. 너 왠지 김숙불 거 뺏은 것 같아. 그렇지. 이 인조인간도 보면은 인조인간 17호, 18호가 뭐냐면은 약간 반만 인조인간이라 가지고 그렇죠. 마지막에 결국에 인간으로 돌아가는 소원을 빌잖아. 그죠? 인간성으로의 회복 같은 어떤 그죠? 개소리였습니다. 네. 아니 애들이 나 때문에 망가져가는 것 같아. 아니야. 사실 원래 저런 놈들이었어. 네네. 뭐 저는 요거는 다 가짜 같은 이야기고 저는 좀 진짜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우리는 다 개소리였다. 요거는 약간 좀 허구, 픽션. 요거는 좀 진짜 같은 이야기. 그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문화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중낫계라고 이제 중소기업이 나온 괴물 이제 이과장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 나왔다. 여기서 갑자기 중납계가 졌어. 여기서 이 과장이 갑자기 나올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어. 네네. 인간이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문화가 만든 삐뚤어진 결정체가 이제 이 과장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면서 가장 개소리를 했네요. 네, 이제 서복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다 버렸어 너희는. 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내 들러리였어. 미안해.
네네. 좋아요. 네. 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초반 감상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인 서복의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네. 아까 이제 신 PD가 얘기한 것처럼 현재 극장에서 개봉 중이고 집에서 티빙으로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네. 네, 저는 티빙으로 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혐오 멈춰. 한국 콘텐츠 혐오 멈춰. 아니야, 이건 서복이 잘못한 거야. 한국계 다 싫지 난. 네네. 네, 일단 뭐 저희가 지난 방송에 자산어보 했었었는데 자산어보도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서복 때문에. 네, 이 서복이 영화관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나? 그래서 조금 찾아봤었는데 뭐 SF적인 느낌도 좀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또 우리나라가 승리호라는 또 걸쭉한 1호 SF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근데 1호 아니라고. 1호 정도 하려면 저 7광구나 거기까지 가야 돼. 좀 뭐지 이제 독 없는 걸로. 그 사람이 볼수 취식 가능한 걸로. 그렇군요. 섭취 가능한 걸로. 그죠? 그렇죠. 그런 것 중에는 아마 승려가 1호였을 거고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서복도 좀 인기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저도 기대를 했었어요. 기대를 하고 맞습니다. 딱 봤는데 어차피 뭐 나쁜 얘기 계속 할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야, 씨. 아니 그런데 말씀 잘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그 자산어보 하려고 극장에서 보려고 할 때는 이미 서복 때문에 자산어보가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번 주는 또 보니까 서복을 보려고 하니까 또 다른 영화 때문에 서복이 다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약간 그동안 개봉을 못 하고 있던 영화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개봉하고 1, 2주 지나니까 바로바로 약간 그 교차 상영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면 가차없이 쳐내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자산어보 볼 때는 나 자산어보 이래가지고 이속도로 날아가면은 아예 한 2, 3주 지나면 아예 없어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좀 줄여고 길게 가는 거. 줄여가지고 길게 가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교차 상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예 약간 상영하는 패턴을 조금 그렇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멀티플렉스 극장이란 게 그렇게 여러 가지 방송해주는 게 그게 맞긴 맞죠, 사실. 맞긴 맞죠, 사실. 네. 원래는 원래 너무 독점에서 막 하나의 영화가 그렇게 여러 개를 다 잡고 있고 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더 문제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영화 시장상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선순환을 가져가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네요. 네네. 네네. 저는 하여튼 그 영화가 그런 게 기대치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승리호 이후로 그래도 우리나라에 볼만한 SF가 좀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에서 또 준비를 했는 거고 초반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갔다가 많은 분들이 코피가 터졌겠죠 아마 제 생각에. 와우 보면서 진짜 와우 이걸 SF라고 그러면서 아주 재미없게 보셨나 보네. 재미? 야, 그나마 자산어보로 한국에 대한 혐오가 조금 사라질랑 말랑 하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반작용으로 더 깊어졌네. 지금. 완전 카운트 제대로 맞았어. 망했네요. 네네. 네, 그럼 뭐 정닥터나 아니면 우리 신 PD는 초반 감상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요? 저 정닥터인데요. 네. 네. 저는 솔직히 그 영화 포스터만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그 남자 둘이 띵 나와가지고. 그러면 포스터가 난 제일 재밌었다. 오케이. 진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갔는데 저는 생각보다 볼만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원래 처음에는 기대를, 이제 처음에 지루할까봐 원래 집에서 보면 한 번에 다 못 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나를 강제로 여기 볼 수밖에 없게 강제로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일부러 극장을 찾았죠. 빠져나올 수 없게. 이거 배수의 진이네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봤는데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 생각보다는 재밌었다. 근데 만약에 극장에서 안 봤으면 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극장에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네네. 조금 지루하겠다 싶을 말을 할 때마다 이제 박보검이 뻥뻥 날려주더라고요, 사람들. 맞아요. 뻥뻥 날려줘가지고
그런 장면들 때문에라도 신PD 표정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영화가 뻥뻥 날아가더라. 솔직히 진짜 어. 그 연상호 감독의 염력보다는 그런 야, 반칙이다 그거는.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좋았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영화 보면서 좀 그 죽음을 앞둔 두 명의 남자가 그 바닷가에 있는 장면 요런 걸 보면서 약간 그 예전 영화 그 노킹 오 헤브스도 그 영화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그 뇌종양과 골수암 말기 환자 두 명이 이제 시한부 판정 받고 아 이렇게 이제 병실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막 온갖 모험 즐기다가 이제 둘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다에 가서 둘이 바닷가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한 명이 죽으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영화도 이제 남자 둘이서 함께 이제 도망을 치게 되면서 뭐 본의 아니게 그 용병 부대한테 막 쫓기면서 그렇죠. 본의 아니게 그 로드 무비를 찍는 것도 비슷하다고 좀 느꼈고 네. 그 노킹 온 헤브스도의 주인공들처럼 살면서 그 주인공들도 살면서 바다를 못 봤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서복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다를 실제로 본 건 아마 처음이겠죠. 그 그렇죠. 연구소에서 나온 적이 그렇죠. 없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서복이 처음 바다를 이제 하염없이 보고 느끼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20대 초중반 이럴 때 그 여름에 이제 바닷가 놀러 가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자 그룹들하고 조인트를 실패한 우리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 야, 남자들끼리 남아가지고. 그냥 그건 아니다. 그거는 이미 거기서부터 전제부터 PTSD. 틀린 게 PTSD. 아니 그게 아니라 공유랑 밥보고 먹음인데 실패했으면은 여자들이 이상한 거야.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다르긴 한데 우리하고 얼굴하고 기럭지는 너무 많이 다르. 아 물론 우리 신PD님은 어깨는 어깨 공유하고 넓이는 똑같죠. 어공딸. 그만해 이 새끼야. 어공딸. 그만해. 어깨도 공유한테 딸리지 않는다. 어공딸 신PD 선생.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얼굴하고 뭐 기럭지는 좀 딸리지만 약간 남자 둘이서 청승맞게 그 해변가에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약간 그때 어렸을 적에 어떤 그 노스텔지어, PTSD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둘 다 어깨 축 쳐져가지고. 부킹이 실패하고 우리만 술 못 먹어 이러면서 약간 남자들끼리 맥주 마시고 있던. 그 그걸 장면이 보면서 있었던 것 그런 걸 생각한다고? 정말 감수성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많이 감수성이야. 힘들었나 봐. 많이 실패했었나 봐. 같아요. 실패 많이 했죠. 그 나중에 그 공유가 그 서복이 죽고 난 뒤에 바닷가에 또 한 번 찾아오는데 그 광고에서 하도 공유를 많이 봐서 그런가 약간 또 광고 같더라고. 나 그거 보고 옆에 블랙야크라고 적혔으면 영락 없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가방 딱 메고. 나만 그런 아니 생각은 요새는 공유 더 최근 광고는 맥주 광고잖아. 막 파도처럼 막 물이 확 밀려오는 거. 맞아. 나 그거 생각나던데. 그 장면이 그 정상적이지 않았던 장면인 거는 다 그렇게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만 좀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아웃도어 광고 같아서 저만 좀 극장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 다른 영화들에서도 그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진화된 인간 아니면 뭐 네. 새로운 인간, 새로운 생명체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것인가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요 영화 조금 다른 점을 뽑자면 아무래도 그 새로운 생명체에 대해서 이제 원래 다른 영화들에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진들이나 아니면 주위 관계자들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그런 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생명체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좀 직접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영화 자체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신선했던 것 같고 스스로 고민하고 그죠? 스스로 스스로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되게 이렇게 많은데요. 그래요?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치고 개봉죠. 그냥 그 새로운 생명체에 대해서 좀 신기해하거나 좀 두려워하거나
그 대상의 존재에 대해서 막 주변 사람들의 왈가왈부하는 장면들이 저는 좀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작품은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흥미롭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는데 또 이 단어를 또 써야 되네. 아주 교조적인 영화였습니다. 가르치려 이게 다 들었다. 공감할 걸 다들 교조적이었어. 이 영화 교조적이었나? 나는 라오 2보다 이게 더 교조적이었어. 정말? 아니 박보검이 계속 소복이 계속 그러자. 산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뭐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아이 그놈의 입을 씨발. 아니 그게 교조적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산다는 건 뭐 같아요? 죽는다는 건 뭐 같아요? 그럼 막 그러니까 내 조카 한 3살 때쯤에 그랬어요. 계속 나한테 야 나 힘들어. 삼촌 왜 힘들어? 삼촌 너랑 놀아서 힘들자. 놀면 왜 힘들어? 숨 차서 힘들어. 숨은 왜 차서 숨은 왜 차?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이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의도한 건 알겠는데 아주 문제는 그 질문이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는 게 그치. 너무 그런 거 있어. 짜증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로 그게 스멜로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대놓고 그냥 이렇게 막 야 여기 멋있는 대사가 있다 그래서 쫙 앞에다 갖다 던지니까 그 호흡이 좀 너무 좀 고급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이게 그나마 박보검이랑 공유가 해서 둘이가 해서 좀 연기력이 돼서 그나마 이게 좀 덜 스카이 돌아갔지. 막 로봇 연기 같은 걸로 했으면은 진짜 로봇 연기. 장수원 장수원 같은 애들이 했으면은 많이 놀랐죠? 산다는 건 뭐예요? 당장 로우킥 날려서 몰라 이 새끼야. 아니 뭐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대사들이 네. 뭐 충분히 그 연구소 밖을 못 나와 봤다면 그 서복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사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서복이 보면 책은 많이 읽은 컨셉이에요. 컨셉이 아니 설정이에요. 그 실험하고 책 읽고 뭐 그랬다 자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잠은 안 잤지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 책도 보면 이렇게 도서관만큼은 아니라 책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고 한데 그럼 애가 분명히 이제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거를 뭐 물론 직접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사회성은 없겠지만 지식 같은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삶이든 죽는다. 근데 뭐 그런 것조차 좀 애가 너무 해맑게 모른다. 뇌가 청순한 것처럼 나와서 좀 그거는 좀 별로였고 그런 거지. 거기에 책이 겁나 많긴 한데 세상에 있는 건 하나 필요 없고 다 그런 거야. 백종원의 3분 요리 막 이런 거. 요리 천재. 요리 겁나 잘하는 거 아니야? 2,000원으로 만드는 저녁 한 상 막 이런 거. 세상 쓸데없는 책만 다 있으니까. 유튜버로 성공하는 법 이런 거. 대도서관님 책 이런 거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 쓸데없는 거. 생활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 아무튼 저는 굉장히 교조적이었고 그리고 보는 내내 계속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게 계속 떠오르더라고. 이게 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중에 이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갖지 않게 던지는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겁나 많지. 그러니까 나 요 서복 보면 잠깐 그런 느낌 있어. 나도 진짜 옛날 아니메 보는 느낌이 나는 거야. 맞아요, 진짜. 거기도 대답이 없고 질문만 있잖아.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로. 맞아,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비슷했어. 그리고 뭐 서복 경우는 아까 뭐 제가 아야나미레이 복제 인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또 뭐 그 외에도 보면 뭐 건담 뉴타입이지 얘는 뭐 그냥 뉴타입이잖아. 새로운 인간, 새로운 종류의 인간. 뭐 또 제오 원소도 생각나더라고. 거기 여자 주인공 이름이 리루였나 루리였나 뭐. 맞아요. 리루. 걔도 만들어진 인간으로 이제 뭐 마지막에는 결국 사랑을 알아가 뭐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약간 집중이 안 될 정도였어. 그런 건 있었죠. 일본에 찌들었네. 일본 문화에. 야 마지막에 미국 영화 얘기했는데.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교조적으로 봤다는 거. 아니 저는 조금 전체적인 감상이
소재 자체는 솔직히 신선하다고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예요. 이제 와서는 지금 이제 뭐 2021년 정도까지 와서는 이제 화면 중독 많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신선한 소재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소재였던 것 같고 네. 근데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기 전부터 좀 불안한 부분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소재 자체가 신선하지 않으면은 그 영화 안에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뭔가 조금 그래도 색다른 소재 하나가 있다던가 그죠? 뭐 포인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변주를 줘야 되거든. 네. 그런 것들이 있기를 조금 걱정을 했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영화 마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달까? 약간 맞다 그것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보기 전부터 거의 마녀하고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 김담이 나왔던 마녀 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 왜냐하면 거기서도 마녀에서도 김담이도 약간 알고 보니까 뭐 만들어진 존재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서복도 약간 만들어진 존재고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게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진짜 비슷한 이야기 전개는 아닌데 여기서도 이제 서복도 약간 막 초월적인 능력을 막 발휘하고 거기서도 보면 김다미 같은 존재들이 거기 막 만들어진 존재들이 초월적인 능력을 막 발휘하고 이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서 왔던 그 PTSD 마녀에서 공포 마녀를 보면서 느꼈던 공포 이런 것들 진짜 그것 때문에 약간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약간 보기 전부터 두려웠던 분들 많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은 있네. 그래도 마녀는 이제 죽이기 위한 그 그렇죠. 생명이 맞습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살리기 위한 그거고. 그렇죠. 그리고 소름 끼치게 마녀가 나왔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 같다는 소리를 존나 많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래도 조금 다소 식상할 수 있는 소재, 요런 이야기 전개, 요런 것들을 우리 신 PD님 얘기하신 것처럼 배우들의 외모와, 일단 내가 봤을 때 외모야. 외모가 첫 번째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외모였고, 외모와 연기력 등, 어떻게 보면 조금 순전히 배우들의 역량으로 조금 이거를, 계속 조금 끌고 갔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심지어 공유하고 박보검의 어떤 남남 케미, 요런 것들도 작품 내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소 조금 주제가 무거워가지고, 영화가, 그죠? 조금 가벼운 주제는 아니다 보니까, 뭐, 마녀가 이 영화보다 낫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녀 같은 작품들 봤을 때는, 약간 그 전반적으로 조금 주제랄까 메시지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무겁진 않잖아, 그죠? 약간 뭐 학원 액션물 같은, 그죠? 일본 애니메이션 그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사실 취향만 맞으면은 괜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영화들이 그럴까? 내가 얘기하고 봐요. 아무튼 그런데 포장하네 포장해 씨. 요거는 조금 주제 자체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요게 그 취향에 따라서는 아니면은 주제의식 같은 거에 조금 공감에 실패하면은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가 조금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금 약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작품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티빙이라든가 아니면은 극장에서 둘 다 관람을 했는데 집하고 극장에서 그 뭐 관람한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차이가 좀 컸어요, 이게. 차이가 좀 큰 작품이었어요. 사실 뭐 그게 차이가 크게 안 나는 작품들도 있잖아요. 집에서 봐도 진짜 재밌다 이런 영화들이 분명히 있는데 요거는 집에서 관람하셨을 때랑 극장에서 관람하셨을 때랑 재미의 차이가 좀 큰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극장에서 보기를 잘했네요. 저는 확실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집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졸작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지만 우리 닥터님이 진짜 뭐 집에서 관람 안 하셨지만 확실히 잘 보신 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집에서 관람했을 때는. 근데 극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 거의 없이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희한하네요. 몽둥이는 크면 클수록 아픈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든 깔라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초반에 대한 영화 얘기 잘 들었고, 어차피 이제 영화가 보고 이제 초반 얘기했으니까 저희 이제 뭐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연출적인 부분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출적인 부분 누가 해보실 분 있으면은 저는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164억 들었잖아요.
과연 이게 그 CG의 사용이나 이런 액션 뭐 그런 VFX들을 보면서 과연 164억 듣고 다 깜짝 놀랐잖아. 그렇죠. 그렇죠. 나도 놀랬거든. 네네. 조사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썼다고? 헉, 아 근데 약간 한 이런 100억 거. 정도면 모르겠는데 164억은 진짜 좀 많이 쓴 것 같다. 네. 중간에 진짜 누가 코인으로 날렸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좀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세트 같은 거에 조금 돈을 쓴 것 같아. 예를 들면 그 연구실이나 네네. 그런 그런 것 세트들 같아. 그래도 164억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CG의 수준이 보면은 우리가 뭐 이전에 좀 승리호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저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은 CG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CG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고 훌륭하진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가끔 보면 짜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뭐 조금. 그렇죠. 맞아. 마지막에 뭐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총을 막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는 진짜 이 정도는 그냥 애니메이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그런 장면들도 조금 있었고요. 뭐 아무튼 이제 뭐 연출 같은 거는 보면 사실 좀 뻔한 얘기인데 뭐 조금 그래도 연출적으로 조금 칭찬할 만한 부분은 배우들 얼굴을 잘 살렸어. 잘생기게 나오게 잘 살렸어. 그리고 좀 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좀 피폐해져 있는데 샤프한데 그래도 잘생겼대? 너무 잘생겼어. 뭐야? 아니 솔직히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못생긴 내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좀 웃기지만 솔직히 전형적인 미남형 아니잖아. 하고 그렇죠, 이 영화에서 유독 그렇게 보여요. 약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피폐해져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얼굴에 골격이 되게 자세하게 보여. 그런데도 잘생겼어. 그럼 CG가 나는 거기 연출에 칭찬할 만한 점은 배우들의 얼굴 잘생김을 아주 잘 드러냈다. 굉장히 감독님께서. 부각되도록. 굉장히, 부각되도록. 그래서 이 영화가 아마 저는 남성인데도 그런데 여성분들이 보면은 그 얼굴 보는 재미에 지루한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봤을 때 이 영화를 보는 재미는. 그러니까 훌륭한 연출이었다. 그 정도면 얼굴을 잘 살려 훌륭한 연출이었다. 정도로 뭐 근데 대신 좀 개연성 같은 거 떨어지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날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서복이 운송 과정에서 이제 트럭째로 납치됐잖아. 그렇죠. 그 같이 이제 민견이랑. 근데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트럭으로 벽을 뚫고 탁 갔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가야 되잖아 이걸 타고. 그래서 중간에 트럭을 세워놓고 그 트럭 공중전 앞에 세워놓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뻥 쪘어 약간. 쫓아올 텐데. 쫓아올 텐데 심지어 산 밑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지도 않아. 그거 바로 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심지어 거기 이제 예를 들면 걔들을 다 죽이고 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거기 차가 없었냐면 앰뷸런스도 있고 다 그렇죠. 있었단 말이야 차들이. 굉장히 여유롭네.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서복의 그 천진난만한 뭐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서 이제 약간 이제 세상을 첨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시골에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감독이 거기다가 차를 세우라고 시나리오에 써놨잖아. 써놨잖아. 그러니까. 아니 나도 그렇게 약간 좀 뻥졌긴 했는데 약간 그렇게 안도할 정도면은 그냥 좀 많이 왔겠거니 생각했던 거지 나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많이 벗어났어. 걔도 바보가 아닌데 걔도 예전에 정보국 요원이었는데 그 추적 안 당할 만큼 멀리 왔으니까 그 전화를 했겠지. 아니 그러니까 뭐 신PD 얘기는 그런 것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딱 봤을 때 바로 느껴지도록 하는 어떤 연출적인 기술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봐도 사실 그 근처에 세운 것 같긴 했어.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벗어났겠거니 생각하는 거지.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야,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은신술 썼겠지. 은신술. 아니 그것도 하필이면 또 탔는데 트럭이 마침 또 시동도 안 걸리잖아. 맞아요, 너무 공교롭고 그리고 또 이제 울산 가다가 이제 자기가 전화해야 되니까 화장실 간다 그러고 서복한테 계산하라 그래요. 그러고 지는 내려. 아니 이게 그 시장에서 그 짓거리를 겪고 나서 이거는 또 굳이 얘가 사고 칠 거를 또 만들어줘.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애한테 5만 원짜리 뭉치가 이만큼인데 걔한테 계산하라 그러고 내려. 이거는 또 뭐냐? 서복이 사고를 쳐서 위치를 노출해야 되기 때문인 거야. 감독이 그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놨거든. 그렇게 써놨.
야, 차라리 왜 그냥 아, 시나리오로 그렇게 쓰고 노골적으로 서복고 죄송한데 저기 신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 대사에다가. 그래서 네, 뭐 제가 본 이제 연출적인 면에 어. 어쨌든 CG는 돈을 아마 코인을 하신 것 같고 야 그렇다고 연출- 영화에서 야 너 서복 너 가만히 있어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야,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 소복 멈춰. 멈춰. 아무튼 뭐 그런 거 잘한 점은 이제 얼굴 부각시키는 연출들은 잘 하셨고요. 뭐 음. 나머지는 다 좀 그냥 그랬습니다. 아니 네. 저도 액션 연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조금 아쉬웠던 것들 얘기해 보면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뭐 민기현이 서복하고 도주하는 장면들 초반부터 해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네, 막 그 특공대들 막 쫓아오고 이런 부분들 음. 있잖아요. 차량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총기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액션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서복이 막 능력을 사용하는 부분들 거기에서 시각 효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잘했다면 잘했는 거고 아쉬웠다면 아쉬웠는 건데 네. 막 그 거기에서 AT 필드를 펼치잖아 서복이. 아, 오 하나 찾았네. 에반게리온 양력을 좀 또 찾았어. AT 필드를 펼치는데 거기에다가 막 총을 쏘는데 총알이 막 튕겨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막 방어막 같은 거에 네. 염력에 의해서 네. 튕겨져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적나라하게 그 염력 막 실드 이런 거에 총알이 와서 부딪히는 장면들을 너무 오래 노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들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주민해가지고 그 위주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연출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 보여주고 이제 배우를 보여주면서 이제 염력을 사용하는 서복 얼굴을 보여주는 거지. 박보검 얼굴을. 그러면서 야. 앞에서 총알이 막 튕겨져 나가니까 막 불빛이 튀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조명을 얼굴에다 탁탁 때리면서 약간 요령 있게 딱딱 넘기더라고 연출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이거를 요령이 있다고 해야 될지 짜치라고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해지는 지점은 분명히 좀 존재하는 근데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다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수준인 거죠. 아 그렇긴 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적당히 잘 넘어가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거 말고 뭐 액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차량 액션 같은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분명히 존재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게 그 공단 같은 곳 가운데서 그 서복의 실험실이 존재하는 것 같잖아. 처음 영화가 시작할 때. 그죠? 네. 막 거기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배경도 막 울산으로 가자 하는 거 보니까 영화 전체적인 로케이션을 울산에서 울산? 진행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거기는 울산 아니면 포항 그 공단 이런 곳인 것 같아. 네.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 적용을 울산 보니까 느낌이 그래.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해안가의 접경에 있는 공단 지역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조금 화려한 야경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영화 같은 데서 보였던 그 뭐 도심의 어떤 그런 거하고 조금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이국적인 느낌? 조금 그런 느낌이 느껴졌어요. 불빛이 조금 더 화려해가지고 약간 조금 더 막 약간 미래 세계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러면서도 그 사냥의 시간에 나오는 것 같은 약간 예? 디스토피아적인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뭔가 이게 불빛이 화려하면서도 약간 막 첨단의 재밌으면서도 도시 같은 5분 동안 반짝일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느낌 있잖아. 네, 거기 한가운데 서복을 만들어낸 연구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어떤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장소 설정이 서복이 조금 실존적이면서도 되게 고도화된 기업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배경 설정 요런 거에 설득력을 좀 더해주는 부분이 있었다. 로케이션 설정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때까지 그 존재가 왜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설정도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도 조금 요 처음에 시작되는 그 장소 설정, 배경 설정 요런 것 때문에 설득력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뭐 바이오 하자드 이런 거 보면은 전형적으로 막 대기업들 막 진짜 막 도심 한가운데 있는 빌딩에서 막 연구소를 차려놓고 제약회사. 제약회사 막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뭐
그렇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현실감이 안 느껴지는 그런 배경 좀 설정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 그 빌딩 한가운데서 막 그래가지고 뭐 테나 놓고 막 실험을 하고 있고 막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다라는 거지. 조금 안 맞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 알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되게 소중하고 되게 중요한 거는 흔한데 숨겨라 이런 말이잖아. 옛말 그런 말이 있잖아. 이게 그럼 속담인지 도시에 뭔지 숨겨야 모르겠는데.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도시보다 한가운데 빌딩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더 아니야? 흔하잖아 이게. 이게 되게 흔하잖아.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너, 느낌으로. 너무 흔하게 저기 대학교 원룸